자연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 그 안에 깃든 평화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새가 깃들고 또 작고 여린 생명들의 쉼터가 되는 그런 자연을 닮은 정원을 가꾸는 일이란 생각처럼 단순하거나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낸시의 정원은 아름다우면서도 천상의 평화가 내려앉은 듯한 생태정원이었어요. 제가 기술이 부족해서 정원의 아름다움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저의 미숙한 솜씨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낸시의 집을 방문했을 때 집 앞의 정원은 야생화 봄꽃들이 무리지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모습이 정말 화사했어요. 펜스를 따라서 키가 작은 플록스를 심어 놓았는데요. 작은 꽃들의 흔들림을 바라보다 보니 어느새 마음을 빼앗아가더라고요. 블루문 플록스가 지고 나면 아마 공개국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해요. 야생의 숲에서 무리지어 피는 것을 볼 수 있는 디바리카타 플럭스는 양지에서 잘 자라지만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죠. 커다란 나무 아래 심긴 야생화 금방망이가 이렇게나 화사한 모습이에요. 야생의 숲에선 청초해 보이기만 하던 금방망이의 눈부신 모습을 찾아내서 이렇게 빛나게 한 정원사의 이름은 낸시랍니다. 그녀의 앞들에는 금방망이와 물망초, 블루문 플록스, 메발톱, 또 꽃잔디들이 피어 있었어요. 낸시의 정원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규칙이 있었지만 아름다움 속으로 선이 하나 그어지는 듯한 그런 인공미를 그려놓은 정원은 아니었어요. 정원사 낸시는 자연을 닮은 자비로운 마음의 정원사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정원이었는데요. 여기는 메발톱 자리, 이곳은 꽃잔디 자리라고 이름 지은 후에 다른 화초가 자라나면 가차없이 자리를 옮겨주곤 하던 제가 부끄러워졌죠. 물망초가 피는 자리에서 또는 플록스가 피는 자리에서 불쑥 자라오른 메발톱이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죠? 뒷정원으로 들어서는 입구에는 캐롤라이나 제스민이 심겨져 있었는데요. 캐롤라이나 제스민의 노란 꽃송이들은 봄을 환상적으로 만들기에 정말 충분한 아름다움을 가졌는데요. 더더욱 매력적인 것은 덩클로 자라는 줄기를 늘어뜨리며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었어요. 화초마다의 각각의 특징을 알고 또 그 아름다움이 가장 잘 돋보일 수 있도록 배치하는 탁월한 감각을 지닌 정원사죠. 선반을 따라 노란 꽃송이들이 길게 늘어뜨린 모습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노란 꽃들의 유혹에 단번에 매료되고 말았죠. 뒷정원으로 들어서자 긴 한숨 같은 감탄이 터져 나왔어요. 주택가 도시 안으로 깊은 숲을 들여놓은 말 그대로 비밀의 정원이었습니다. 숲의 그늘 속에 살 수 있는 생태계의 모습을 살리면서 사람만을 위한 아름다움에 초점을 두고 정원을 꾸민 것이 아니라 꽃과 나무 그리고 새들과 나비 그 안에 사람이 함께하는 친환경 정원을 가꾸고 있었어요. 낸시는 생태계 보호원회를 디자인하고 심는 것을 도와주는 사업을 해온 전문가인데요. 그녀가 30년간 가꿔온 정원의 곳곳에서 그녀가 지향하는 자연이 자연으로 순환되고 또 자연을 보존하고 작은 생명을 돌보는 지고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따뜻한 티를 내주며 화초에 대해 설명해주는 낸시의 모습 속에서도 이 정원에 가득한 깊은 숲의 향기가 가득 배어져 있었어요. 낸시의 정원에 버지니아 블루벨도 많이 자라고 있었는데요. 그녀의 정원에서 블루벨은 꽃이 진 후였지만 아마 좀 더 이른 시각에는 이렇게 멋스러운 모습으로 하늘하늘 꽃을 피웠을 블루벨의 투명한 보라색을 기억해냈어요. 지고 있는 버지니아 블루벨을 캐어서 나누어주며 블루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는 낸시의 모습입니다. With root hairs, tiny white roots, and it's got more of a, almost like a tuber on the end. See how it's all engorged, and then the tiny root hairs that come off. So when you plant it, it'll go away. So you mark it, and then next spring it'll come up.
보랏빛 물망초와 어우러진 하얀 캐나다 바이올렛의 모습도 너무 예뻤는데요. 캐나다 바이올렛은 단연초이고 반그늘에서 잘 자란다고 해요. 낸시가 나눠준 캐나다 바이올렛을 저도 정원 한쪽에 심어 놓았는데요. 씨앗이 비올라나 편지처럼 생겼어요. 씨앗이 많이 맺히는 것을 보면서 저도 캐나다 바이올렛을 정원으로 풍성하게 채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져보았어요. 여러분 혹시 이 꽃의 이름을 아시나요? 이 꽃은 나무숲 그늘에서 피는 트릴리움이라는 꽃인데요. 트릴리움은 이파리도 3장, 꽃잎도 3장, 그리고 꽃받침도 3개예요. 그래서 트릴리움이라고 불리는데요. 트릴리움이 꽃을 피우기까지는 3년에서 5년까지 걸리고요. 이런 멋스러운 모습이 되기까지는 8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 정말 귀한 꽃이죠. 낸시의 정원에는 빨간색, 흰색, 연한 핑크, 노란색 등 다양한 트릴리움이 자라고 있었어요. 저도 그늘진 꽃으로 꼭 한번 길러보고 싶은 화초 중에 하나입니다. 숲으로 난 오솔길 같은 그런 작은 길들을 따라서는 이끼가 자라고 있었는데요. 훼손되지 않는 자연의 신비로움과 쌓여진 시간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이끼는 마음의 평화를 건네는 귀한 식물인 것 같죠. 여러 가지 고사리들도 정원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태고의 신비를 지닌 듯한 고사리를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 햇빛에 투과되는 연한 연두빛의 아름다움은 꽃보다 아름다운 식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듯 했어요. 곳곳에서 자라는 족들이 풀의 모습도 참 멋스러웠는데요. 수줍은 자줏빛 꽃송이들이 이파리 밑에 숨어 있는 것을 혹시 아세요? 그늘진 곳으로 잘 자라는 직비식물인 공국화는 길을 따라 초롱불을 밝히는 것 같았어요.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반딧불의 반짝임처럼 설레이게 했죠. 하얀 꽃을 피워내는 매와 헐떡이가 가득한 정원의 모습은 산새와 다람쥐의 다정함이 이해가 되었고요. 인적이 드문 숲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숲의 정령들이 내쉬는 긴 호흡 같은 그런 깊은 향기가 가득한 곳이었는데요. 말없이 그 고요한 평화와 마주하고 있으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 한 방울 뚝 떨어질 듯한 그런 정원이었죠. 정원 속을 감도는 그 향기로움과 평화로움 등을 여러분께 다 전해드릴 수 없다는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또 피어오를 다른 화초들과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정원의 모습이 설레이는 기대로 다가왔어요. 그녀의 정원을 돌아보며 인상적이었던 것은 곳곳에 놓여진 다양한 조형물과 귀여운 동물 장식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느 것 하나 부자연스러운 것이 없이 모두 사랑스러웠어요. 그녀의 다정한 마음이 곳곳에 놓여진 듯했죠. 정원의 깊은 아름다움에 특별히 더 귀하고 값진 의미를 더하는 것은 작은 동물들을 위한 배려로 심어놓은 화초들이었는데요. 그녀는 새들의 먹이를 준비해주고 새집을 달아주고 하는 일 외에도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위한 작은 연못도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 연못에는 작은 개구리 2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의 이름은 피오나와 나이조라고 해요.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받은 인증서가 아니더라도 그녀가 기르는 화초의 종류들이 그녀의 생태계 보호에 대한 열정을 모두 말해주고 있었어요. 벌새들이 좋아하는 인농초도 기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명주꼬리 나비를 위해서 지방을넝쿨을 기르고 있었는데요. 지방을넝쿨은 한국에서 멸종위기 식물로 식물청 보호식물이라고 합니다. 명주꼬리 나비는 이 지덩쿨의 알을 낳고 나비 애벌레가 지덩쿨 잎을 먹으면서 자란다고 해요. And there's a certain butterfly that lays her eggs on this, like a black with like a bluish. It's called a Dutchman's pipe. What's the name? Dutchman's pipe, because it looks like the flower once it opens.
And then in the summer, it'll be covered with caterpillars. And this is starting to open too for the hummingbirds. 또 모나크나비를 위해서는 밀크위드를 기르고 있었어요. 제왕나비로 불리는 모나크나비는 멕시코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4,000km를 이동하곤 하는데요. 모나크나비 애벌레는 밀키드의 잎만을 먹고 자라죠. 밀키드라는 이름처럼 사람들 사이에 잡초로 여겨지지만 밀키드는 생각보다 훨씬 예쁜 화초예요. 씨앗의 모양도 너무 예쁘죠? 밀키드를 길러보겠다고 씨앗을 오래전에 받아두고서는 씨앗 상자에 넣어만 두고 있었는데 올해는 꼭 싹을 틔워볼 생각이에요. 여러분께 보여드린 낸시의 정원에서 자라는 풀과 나무는 지극히 일부분만을 전해드리게 되었어요. 또 다른 기회에 좀 더 아름답게 담아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찍기 위해 한 번 더 방문하던 날 집을 비워야 했던 낸시는 저를 위해 티를 보온병에 타서 예쁜 꽃과 함께 놓아두었죠. 그리고 따뜻한 메모를 남겨준 다정함,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허락해준 낸시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영상을 보아주신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드려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